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 첫 번째 주재한 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언급했던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의혹,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이 4월 4일 총선을 이제 엿새 앞둔 이날이 이화영에 대한 이제 결심 공판 구형이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네. 그날 이화영이 이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그 조서 과정에서 자기가 작년 6월에 말이죠. 작년 6월에 그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원지검 1313호실 그 옆에 창고가 있었다. 네.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안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유죄로 몰고 가기 위한 기획회의가 있었다. 일명 세미나였다. 그런데 그 세미나 참석 멤버는 누구냐? 김성태와 그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신의 3명이었다. 근데 거기서 심지어 연어회도 먹고 회덮밥도 먹고 소주도 마셨다. 소주도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저기 이재명을 그 저기 대북 송금 뭘로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작전 회의가 있었다. 네. 그런 폭로를 한 겁니다. 네. 그런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작년 이제 그 검찰 조서에서 작년 6월에 이제 이화영이 기존에 그 이재명은 그 대북 송금 무관하다는 입장을 번복을 하고 자신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고 네. 뭐 또 그것도 한 번 보고한 게 아니라 네. 몇 차례 나와서 보고를 하고 또 김성태가 그렇게 신경 써주고 돈을 내주고 한 것도 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재명이 다 그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이제 이재명이란다 이화영 그 와이프가 부인이죠? 등장해 네. 백정화 씨가 네. 백정화 씨가 등장해갖고 뭐 정신 차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변호인을 뭐 심지어 교체까지 하고 이런 소동 법정 소동을 통해서 이화영이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죠. 마음을 바꿔갖고 원래 이재명은 이 문제에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대북 송금과 상관없다. 그리고 이화영이 그때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해가지고 네. 그 회유를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수원지검 1313호실 옆에 일명 창고라는 곳에서 김성태, 방영철 등과 함께 연어회에 소주를 마시면서 이재명을 유죄로 몰고 가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네. 것이죠. 네. 자, 우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부터 검증을 해보면요. 일단 1313호 여기 이제 검사방안 있었고 뭐 여기 이제 아마 서류방안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수원지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호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피고인들이 와서 이렇게 밥까지 먹고 술까지 먹을 수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지난 4일 날 이 이화영이 이제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기사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 너무 황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사화가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다가 어제 이제 지금 이게 기사화가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성명을 내는 겁니다. 성명을 내서 이 문제를 이제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부각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재명이 작심을 하고 이거를 질렀어요. 이게 뭐 국기문란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은 그 이화영의 이 터무니없는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다.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다. 구속 수감자들이 그 지금 얘기됐던 그 3명 있잖아요.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그때 다 구속 수감돼 있지 않았습니까?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한 일인가? 네. 교도관들이 다 한 명 한 명 수감자를 상대로 개호를 하는데 술 파티를 하는 걸 방치했다는 건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본인. 그러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 네. 이게 나라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화영의 이 일방적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왜 그러면 이거를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이미 수원지검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는데 또 불구하고 이미 국기문란이다 그러고 박찬대가 또 나서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키울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뜻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말이죠. 네. 돈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증인이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근데 2심에 가서 보니까 다 탄로가 났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유죄가 됐거든요. 증거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당시에 그 왜 저 이 동생인가요? 누구 저 수표 당시에 이제 한명숙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그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사용이 전세 됐죠. 자금 그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죄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위증을 했던 사람은 위증으로 또 구속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재명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건 이번에 보면 당시에 이 이화영이 당시에 이제 검찰 진술할 때 제가 그때 같이 있었던 변호사가 바로 이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가 직접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당시에 아무런 외압도 없었고 그냥 자기 옆에 있는데 그 진술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아무런 어떤 이 압력이나 그런 없는 상황에서 아니 변호인이 있는데 그런 진술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진술 조서를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 버리더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황당해서 당시에 누가 뭐 회유한 적도 없고 아무런 압력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뒤집어 버린 것 자체가 하도 황당해 본인은 이제 변호인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형까지 한 이런 상황을 어쨌든 간에 지금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뭔가 검찰을 흔들어서 진술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네. 저는 그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기소됐죠. 백현동도 기소가 됐죠. 뭐 그러니까 기소될 만한 것들은 다 됐어요. 네네. 공직선거법상에 뭐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그때 용도 변경해 준 거다. 뭐 이런 것들 다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화영에게 1심에서 이제 15년 구형이 됐고 이 판결이 선고 공판이 6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6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신경 쓰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흔들어야 된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네. 이화영이 이제 그 15년 하면서 이제 최후 변론도 있었잖아요. 네. 최후 변론. 근데 재밌는 게 그날 그 변호사가요. 최후 변론을 하면서 김현철 변호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변론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화영이 무죄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클라이언트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화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이화영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배치 달라고 그러나? 이 김현철이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 이 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을 1980년에 DJ 내란 음모 조작 사건하고 같은 반열 위에 올려놓고 이 사건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1313호실 옆에 창고에서 술 먹으면서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재명을 몰아가려고 했다. 나는 그때 헷가닥 해갖고 그때 검찰의 입맛에 맞춰줘갖고 진술을 번복하고 했지만 나중에 후회가 막급돼갖고 또 자기 와이프도 혼내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진실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런 시나리오인데 자 여러분 보시자고요.
그날 구속 수감자가 3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1313호실은 누구 방이냐? 네. 당시 이 사건의 저 책임 뭐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방이에요. 박상용 검사방인데 박상용 검사방 옆에 영상 녹화실이 있고 네. 그 옆에 창고라기보다는 문서 보관실이 문서 있었잖아요. 보관실이 있구나. 문서 보관실. 네. 그러면 이제 이화영이 박상용 검사실에 이제 조사받으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와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화영이 거부를 하면은 대질 안 돼요. 신문을 못 해요. 그런데 대질 신문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화영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김성태하고 대질 신문 할래 말래 그래갖고 이화영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김성태가 옆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하는 방이 이 바로 문서 보관실이었다는 아. 거예요. 대기하는 방이. 그런데 뭐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가 연어회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연어회 갖고 오고 또 회덮밥 갖고 오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 이화영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술을 정말로 마셨냐 했더니 이화영이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 네. 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입에 대니 소주라는 걸 알았다. 그랬더니 변호인이 다시 물어요.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몰랐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돌아갔다. 네. 술은 누가 갖고 왔나?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수원지검이 이런 식으로 해명했잖아요. 네. 엄격하게 수감자 개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라도 다 알 것이다.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러면 구속수감자 3명 있으면 그 교도관들 각각 한 다 명씩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3명 아니에요. 네. 변호인들이 또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당시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누구예요? 네. 설주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창고에서 같이 만났다면은 아니 그럼 이화영이 그 김성태와의 대질신문에 동의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질신문하면 그 옆에 변호인들이 그 저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네. 배석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각각의 교도관들 3명, 그다음에 변호인들 3명, 이 6명을 제껴놓고 그 3명만 남겨놨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때도 그 취재한 기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해서 기사를 아예 쓰지 않은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이 성명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거를 지금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하고 오늘 또 뭐 검찰 뭐 독재 뭐 위원회인가 거기가 이제 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지검으로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문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이제 이화영의 진술이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 사실 여기는요 이 판사가 인사이동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인사이동 원래 대상인데 안 나고 계속했어요. 특히 그동안 이 판사가 이 이화영의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 볼 때도 이게 유죄가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변호인 이야기했지만 이게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바로 빼박이거든요.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으로 지금 본인도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예, 맞습니다. 기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형사적으로 이게 안 된 게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만약에 이화영의 진술이 맞으면 그게 맞고 이게 유죄가 되면 그때부터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영장을 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그 검찰이 이제 이화영 구형량이 15년 아니에요? 징역 네. 15년, 12년은 뭐 이화영이 그 뇌물 받아 먹은 거, 쌍방울 버카 쓰고 또 자기 뭐 내연 관계라고 했던 뭐 문모 그 여성을 뭐 네네네. 그 위장 취업을 시켜갖고 뭐 월급 급여 받게 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이거저거 합쳐서 12년이고요. 네. 3년은 이거 이제 대북 송금 관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6월 7일 선거 공판에서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유죄가 됐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재명과의 어떤 그 공모 합작에 의한 대북 송금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이 부분에서 유죄를 받는다는 거는 이재명 기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기소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영장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아주 그 이재명의 톡톡한 도움으로 당선인 박찬대가 아주 이제 총대를 매는 것 같습니다. 코딱지 지금 파준 박찬대가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김동아라고 그 이제 서대문 갑에서 당선된 그 대장동 변호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지금 또요, 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결국은 이 수사 검사들을 제가 볼 때는 탄핵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수사 검사들 이 문제를 삼아서 탄핵을 하고, 만약 그게 또 제가 하면 판사들까지도 이제 아마 또 탄핵을 하는 이런 맞습니다. 조치들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거를 그래서요, 저는 이 진상 규명을 이재명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 만에 하나 이화영의 그 충격적 진술이 사실이라면 네. 이거 국기문란 맞잖아요. 네, 그렇죠. 국기문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진상조사 해야죠. 진상조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뭐 교도행정의 문제고, 그러니까 뭐 법무부라든가 네. 그 대검 차원에서 일단 진상조사를 해갖고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팩트를 국민들 앞에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 못 믿겠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 뭐 하자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냥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심지어 설주환은 지금 새로운 미래 뭐 하고 있죠? 새로운 미래 뭐 그 일단 뭐 지금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에 설주환이 그 이화영이 변호사인데 네네. 그 변호사 당시 그 김성태 변호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현근택도 마찬가지고 설주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시 얼마나 호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사실이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알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화영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최후 진술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바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네. 본인이 진술을 바뀌고 난 다음에 그동안 기회가 많았잖아요. 여러 차례 재판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딱 이제 선거 전날 4일 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그거 이제 기사들이 기사를 안 써주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성명을 통해서 또 공세를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화영의 이 4월 4일 이 터무니없는 이 멘트가요. 총선용 멘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총선용 멘트.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조작하고 날조를 했다. 네. 이걸 한번 자극시키기 위한 이화영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게 좀 대서특필이 되고 뭐 하게 되면은 본인도 뭐 총선 승리에 좀 기여를 했다. 네. 뭐 좀 광도 하나 팔고 싶었을 거고요. 그렇겠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대검에서 빨리 아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일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뭐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뭐 CCTV도 있을 것이고 금방 확인될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지금 가짜 선동을 하면 이화영 선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그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성립돼. 그렇죠. 이거는 위증에 해당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해갖고 변호인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한 거래갖고 아하. 여기서 한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묘하게 이런 것까지 했구만요. 교묘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박지원도 그렇고요, 지금 부승찬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중요한 초점이 결국은 법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판사들을 협박을 해서 판사들한테 지금 이 재판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벌이는 것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서 이재명이 어떻게 하든지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엮이지 않도록 맞습니다. 하기 위한 지금 총괄적인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유일하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 법인카드하고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장 청구도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법인카드와는 달리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겁을 내고 있다는 저는 뭐 객관적 증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재명이 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또 2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21대 때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를 하고 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또 이제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뭐 낙선한 분들이나 뭐 등등 이런 뭐 또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최상병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최상병 특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막 부풀려서 만들어서 그걸로 탄핵을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그냥 거치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지금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